그럼 파산관제인이 이거를 이행하겠어요? 해지하겠어요? 당연히 해지하겠죠.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내용을 찍으면 잘 안 보고 조회수가 떨어지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우리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회사도 이제 무럭무럭 매출도 오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잘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간간히 찍어왔어요. 근데 이 분양권 관련해가지고는 좀 시행사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시행사들이다 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영상들을 찍는데 사실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 뭐 지난 기록들 다 하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저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안 누르셔도 되고,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은 좀 달아주셔가지고 저의 어떤 이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인사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찍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니까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네, 사람 살리는 일 한다는 그런 더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첫 시간에는 뭐 해드렸냐면은 분양계약, 대출계약, 보증계약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수분양자와 은행하고 시행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회생을 하면 대출계약 해지된다, 시행사가 돈을 갚고 보증계약도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는데 해지할 수밖에 없다. 왜? 해지 안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분양계약도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해지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시행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투자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해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시행사는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에요.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분양계약이라는 이런 계약들을 마구잡이로 해지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게 처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하면 분양권 계약이 해지되는 거, 그거 순리적으로 맞아 보이잖아요. 개인회생을 신청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부동산은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대출금으로 수억이 들어갔고 잔금도 수억이 남아있고 계약금으로도 수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의 대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장래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청산가치를 책정을 할 때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양권이 팔리지도 않는데 가치가 있습니까? 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죠. 제가 이제 청약을 막 넣거든요. 청약 넣었는데 반포에 레미안 원베일리 50평에 제가 청약을 넣었어요. 그게 지금 50평이면 한 8, 90억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를 분양에 당첨되신 분이 그때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20, 30억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양권의 가치는 얼마예요? 7, 80억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양 받고 청약 당첨되고 계약금, 중도금 내고 한 10억 못 냈어. 이 분양권을 팔아야 돼. 그럼 얼마겠어요? 70억에서 여러분들이 낸 돈 한 1, 20억 뺀 나머지가 이 분양권의 가치겠죠. 분양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셔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분양권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 들어갔죠, 중도금 들어갔죠. 부동산이라는 게 가치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투자 가치가 없는 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부동산 자체는 무조건 가치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회생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그러면 실물을 한번 볼게요. 실물을.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분양권이라는 건 부동산은 아니고 미래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양권의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반영하는데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 다만 이 분양권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는 현재 분양권이 이루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에서 내가 낸 돈 빼면 이건 분양권의 가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에는 적혀 있어요. 되게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낸 돈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 그 다음에 1억을 계약금으로 넣고 지금까지 1억 5천씩 4번 중에 3회를 납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5억 5천 납부한 거잖아요.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5천. 내가 5억 5천을 납부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굳이 치자면은 내가 도박에 사용한 돈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런 느낌이죠.
그럼 보세요. 4억 5천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4억 5천을 60개월 동안 갚아도 뭐 한 달에 거의 한 8, 900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뭐 분양 받았겠죠.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보정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보정이 나오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상가를 받았어. 뭐 50평짜리 상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50평짜리 상가의 시세에서 내가 낸 돈을 뺀 것만큼의 가치를 반영해라. 아니면 내 분양대금에서 내가 낸 돈을 뺀 그 가치를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주변에 있는 상가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거기는 지금 뭐 장사를 하고 있는 데니까. 우리는 시세가 없다니까요. 아니, 미분양이라니까, 미분양.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없는데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낸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청산가치 반영해라?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보정이. 저희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결했어요. 이 분양계약에서 우리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이 없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에서 나오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파산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재산의 가치, 이게 이제 청산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파산을 했어.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회생은 그런 게 없는데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법인 파산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대해서 내가 이행 선택을 할지 해지 선택을 할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파산 관제인이 이거를 이행하겠어요? 해지하겠어요? 당연히 해지하겠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면서 우리가 냈던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당연히 해지하면 몰치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 해지의 방법들이 있고, 이게 합의 뭐 해지냐 해제냐 뭐냐 뭐에 따라서 법리적인 뭔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개인회생과 분양계약 해지로 돌아와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은 이 분양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걸 분양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보정 같으니 실제 청산가치의 원래 뜻인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우리는 파산하면 이거 유지 안 할 거니까 해지할 거니까 그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반영하는데 없으니까 우리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낼 테니까 일단은 청산가치가 없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줄 돈이 있으면은 채권장 목록에 기재하면 되고 받는 돈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우리가 법원에다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조건부 인가를 해달라고 저희가 낸 거예요. 인가 이후 아니면 면책 전까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분양계약에서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됐거나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회생법원에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인가를 가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우리는 저기 뭐 시행사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해지 안 해준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변호사님들이 보셨다면 아마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도 사실은 분양권 관련된 사건들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의뢰인들한테 얘기는 해요. 이게 처리가 뭐 100% 되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사실 처리되는 결과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분양계약 해지나 해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보정서를 다시 넣는다라든가, 결국엔 시행사도 뭐 골치 아프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합의지를 저희가 못 받아가지고 이게 조건부인가의 조건을 만족 못 해가지고 폐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 폐지에 대한 직시항고를 넣어가지고 항고법원에서 폐지를 기각시켜줬다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솔직히 회생이나 파산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시행사로부터 계속 추심만 받을 거기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행사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안내드리면은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뭐 저 도산법 전문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분양권 관련해서도 저희 카페에 이거 여쭤보는 분들이 좀 계속 계셔가지고, 혹시라도 어려운 것들 중에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 제가 찍어드릴게요.